안녕하세요. 중간계 TV 신병철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아침밥 먹고 나니까 오늘 오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하셨다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저도 1990년대에 한 6, 7년간 삼성의 한 계열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삼성이 변신하던 때였는데요. 그때 생각이 나서 이건희 회장께서 하셨던 몇 가지 아주 통찰력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애도의 뜻도 담고 있는 거죠. 먼저 그 삼성의 변화, 제가 1996년에 삼성에서 그 미국으로 보내주는 일종의 장학생 프로그램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얘기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질경영입니다. 질적 경영으로 삼성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말이 당시 한국 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전체적으로 그 량을 많이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리니까 굳이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너무 잘 팔리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삼성인데도 불구하고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 다 잘 팔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량이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그 이건희 회장께서 질적 경영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삼성에서 만든 세탁기나 이동전화나 기타 가전제품의 불량률이 국제 수준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동전화인데 그 이동전화의 불량률이 높을 때는 11%까지 올라갔습니다. 불량률이 너무 높은 거죠. 반면에 이제 경쟁사인 그 미국의 모토로라는 식스 시그마 제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회사죠. 식스 시그마를 도입을 해서 불량률을 1% 미만, 더 심하게는 0.3%, 0.1% 미만으로 불량률을 낮추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에서 잘 팔린다고 11%의 불량률을 용인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휴대전화를 잔뜩 쌓아놓고 엄청난 양을 쌓아놓고 또 세탁기 이런 거 가전제품 불량률 나온 거 쌓아놓고 그 유명한 그 화형식을 했습니다. 가전제품 화형식을 아주 유명한 거였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훨씬 더 중요한데 품질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 영업이익은 지금의 5배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1년간 문을 닫더라도 불량률을 낮춰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삼성의 비서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 삼성 비서실에서는 이 량이 중요한데 이거 질로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무척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을 거쳐서 삼성이 지금은 그 반도체 부분 세계 1등 회사가 됐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현금 보유율도 가장 높은 회사가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또 이분의 이런 질적 경영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업은 2류고 관료는 3류고 정치는 4류다. 이게 90년대 중반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이런 질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기업은 그래도 비교적 선전을 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고 정치가 좀 더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질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게 또 필요하겠죠. 아니,
마음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칠사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칠사제는 뭐 7시에 출근을 해서 4시에 퇴근해라. 그리고 퇴근한 이후에는 절대로 야근하지 마라. 회사에 불 다 꺼버려라. 남아있으면 불이익을 준다. 이런 그 행동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회사 가서 뭐 7시에 겨울에 가면 뭐 엄청 어둡고 춥습니다. 그 사무실에 6시 반, 6시 40분 이렇게 들어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4시에 나오면 뭐 딱히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썰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도 경영을 또 말씀을 하셨죠. 일절의 부정을 없애라. 삼성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얻어먹고 댕기지 마라. 회사 돈을 줄 테니까 회사 돈으로 밥을 사라. 남에게 밥 얻어먹고 뭐 선물 받는 것은 부정의 씨앗이 되니까 손님이 와도 너가 돈을 직접 내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이 지금의 삼성의 문화를 만들어 놔야 그 하나의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뒷다리론도 얘기를 했죠. 뒷다리론. 뒷다리 잡지 마라. 자르지 않을 테니까, 퇴사시키지 않을 테니까 회사가 하는 일을 잘 쫓아만 알아. 시킨 일이라도 잘해라. 뒷다리만 잡지 않으면은 너의 그 안정적 회사 생활은 보장하겠다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불안해질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그 제도였죠.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1998년에 외환위기 IMF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뭐 꽤 많은 삼성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저도 뭐 그때 98년 봄에 삼성을 나왔죠. 뭐 이거 포함해서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업 복합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업 복합화가 무엇이냐? 이 사업 복합화라는 것은 누워있는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을 하나의 빌딩으로 모아서 위로 올리면 더 모여있게 되는 거고, 미팅을 하더라도 뭐 수원이랑 서울이랑 무슨 평택이랑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든데 100층짜리 건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근무하면은 만나기도 쉽고 얘기하기도 쉽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품 많이 나오니까 복합화 사무공간, 복합화 기업 문화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이것은 단지 빌딩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와 공장, 병원, 또 어떤 측면에서도 이 복합화 소재가 많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요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시너지 문화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얘기가 나온 게 거의 26년, 27년 전 얘기입니다. 야, 제가 그 직장을 다닌 지가 벌써 30년이 됐으니까 참 오래전 얘기이기도 하고 세월이 또 많이 간 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한국 산업사의 아주 중요한 통찰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지금도 역시 이건희 회장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그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의 문제는 지금도 역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30년 전의 문제는 60년 전, 90년 전, 120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는 전부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고민과 문제의 양태는 그리고 해결의 방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박사학위 논문도 썼고 또 외국 유명 저널의 논문도 내보기도 하고 또 주요 기업의 그 임원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지금 제회사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계속 그 형태만 바뀌는 거지 패턴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것을 오직 우리의 아이디어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과거에 그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혼자 떠안지 말고 문제가 생긴다면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았던, 그리고 훨씬 더 훌륭한 해결책을 내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복사하고 문제의 핵심만 현재로 가져온다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계 TV에서는 이러한 그 세계적인 학자들과 세계적인 그 기업 경영자들, 그리고 문제 해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현재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가 예전에 또 모셨던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을 듣고 역사는 돌고 돈다. 그때의 문제를 지금에 되살려서 비슷한 관점으로 현실에 맞춰서 풀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